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인성입니다. 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한다. 그러니까 멕시코랑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다가 이거 30일 연장해 주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더니 중국은 바로 여기에 기계적으로 보복 관세를 발표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지금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 세 나라와 연관이 돼서 뉴스가 연이어서 나오고 또 이에 맞춰서 계속해서 시세가 막 급변동을 하니까는 야, 이거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로 매도하실 이유는 없고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로의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 아니면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신규 매수의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께 막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에 따라서 오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추가 매수라던가 신규 매수를 진행을 하면은 어느 가격대에서 해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다가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합의를 멕시코랑 하고 또 캐나다와도 관세를 30일 유예한 거,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한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단순히 관세를 유예한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고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관세는 어디까지나 수단이자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걸 확인시켜 줬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 즉 협상의 카드로 관세 부과를 이용을 하는 거지 관세 부과를 어떻게든 해야겠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도 합의 못하면 관세 붙이겠다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이런 협상을 위한 카드로 사용을 하는 거지 실제로 관세 부과를 밀어붙여서 어떻게든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또 만약에 실제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관세 전장을 했을 때 그때 나스닥 차트의 움직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관세 부과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반등해가지고 오히려 관세 부과 전보다 훨씬 더 높게 상승하는 걸, 그 이상으로 상승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나오면서 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때는 오히려 매도의 시기가 아니라 추가 매수의 시기,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실제 차트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리플을 비롯한 이 가상화폐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더 큰 호재 요인이 있거든요. 자, 그건 바로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전략을 4일날 발표한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직전에 암호화폐 행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맹탕이었다, 뭐 새로운 게 없었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그에 따라서 이 부분이 큰 호재로 작용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자, 이건 트럼프 본인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호재가 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더군다나 트럼프 가문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급락 과정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어마어마한 규모로 진행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이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주도하고 있는 에릭 트럼프가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 나중에 감사 인사를 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면은 이번에 정말로 큰 호재가 발표가 돼서 그로 인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일날 전략을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현지 시간으로 4일인 거고 미국 워싱턴 DC가 우리나라랑 시차가 대략적으로 한 14시간 정도 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일날 발표될 때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마도 5일 새벽 시간대, 적어도 5일 새벽 시간대가 될 것으로 좀 보여요. 자, 그럼 시간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그러니까 약 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이제 남은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한번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저점 찍으면서 이렇게 쌍바닥을 이루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야, 그럼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매수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당장 매수하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자, 왜냐면은 조금 더 기술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 상승세기형 패턴의 하단 추세선 자리, 이 자리가 이전에는 이렇게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지만은 일단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하고 내려왔다가 반등 나온 다음에 다시 되돌림 받는 이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하락 추세선 자리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파를 하게 되면은 돌파한 이후에 매수하셔도,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조금 살 떨려가지고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 못하겠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오면서 이렇게 쌍바닥이라도, 그러니까 적어도 쌍바닥을 찍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건 약간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긴 한데, 쌍바닥이 뭐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위쪽에서 이렇게 쌍바닥이 형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분들은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자리에서,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인 분들은 두 번째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근데 추가 매수를 고려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가격만 보고선 이렇게 움직였다고 여기서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셔야 될 게 가격의 움직임과 함께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만족할 만한 수익 모두 다 가져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